보세요. 연한, 아무리 덴드로비움이라도 연한 데는 물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어저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파리시거든요. 파리시 알바. 그러니까 덴드로비움 파리시 알바인데,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그닥 지금 분갈이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 있어서 지금 이 아이가 이게 출근하자마자 한 30분 정도 물을 담가 놓았나요? 그러니까 보면 이 아이들은 착석난이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도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태가 없어서 산다 하지만 한번 보시겠어요? 예, 스폰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클 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수태를 넣은 상태에서 그거를 아들이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뜯어먹는다. 영양을, 이게 제가 이거를 뜯다가 보니까 뜯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양을 흡수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태 자체도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듯이 그것도 영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고 밖에서 크면 빗물 자체에 질소다 뭐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개를 친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이제 질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아이들은 이미 분해 키워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수태가 없으면 수체 자체도 그것이 발효되면서 영양분을 공급할 건데 그것도 없고, 뭐 이제 비료는 주었겠죠, 단원에서. 근데 이제 여기 구름바다 농원 김태환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이거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식으로 예, 이제 구석에 이제 한 번씩 다 관리를 못 하셔도 넓으니까 넓고 혼자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거가 없다, 대포민 기계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 구석에 있어서 조금 잊혀져서 혼자 대품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의 기다림은 있었고 찾기 힘들었지만 저에게 제가 그런 인내의 시간에 대품으로 탄생해서 올 수 있지 않았나. 이것 또한 제 그건가 싶어요. 그래서 얘는 덴드로비움 파리시 알바. 덴드로비움은 이제 나무의 비움부터 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무에서 보통 착색난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리고 와서 이걸 키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씩 그 근본의 성격은 있지만 그 외에 변화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보면 처음에 심어질 때는 난석인 것 같아요. 요 안에 난석이 막 활착이 돼서 난석과 바크가 들어가 흡수를 좀 배수를 용이하게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는 상태에서 위에 스테로 감았었는데 이 아이가 그 상태에서 이만큼 자랐나 봐요. 대견하지요. 조금 물에 더 불렸으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보세요. 이제 어차피 영양을 다 주면서 이게 거의 부러지다시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노화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또 촉을 내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한 번씩 촉을 채취할 때 그 아이들은 그 본체에 영양을 주도록 이렇게 유도해주고, 조금 더 싹을 낼 만한 것들을 좀 채취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이들이 오면, 난원에서 오면 균도 같이 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검역을 해야 되는데, 농약을 약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관리되어서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저는 비닐만 아니면 이거는 토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분 하나 사는데도 돈인데, 예를 들어서 돈을 살 때 제가 이렇게 포트에 들어있는 거냐 이렇게 토분에 들어있는 거냐도 한 번쯤은 아닌 계산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요거는 씻어서 옆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그러니까 조금 보통 작은 거는 2분인데 조금 크다든가 이러면 한 3분 정도를 돌려줘요. 그러면 가열이 돼서 웬만한 거는 소독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이런 덴드로비움들은 그렇게 이제 온도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 호접란 같은 경우는 할 때 저희가 조금 미지근한 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부산도 아침 기온이 12도니까 새벽 기온은 한 10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조금 그래서 지금은 예, 조금 미지근한 조금은 따뜻해요. 예. 이 각자의 뿌리의 색깔들도 다 다르고 얘가 알바라서 그럴까요? 유난히 뿌리도 하얗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이제 서로 뿌리가 엉겨 있고 그 사이에 수태가 아예 뿌리인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겠어요? 여기 하나하나를 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을 좀 보세요. 이 안은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 이제 뿌리가 엄청 상한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살살살살 좀 몸값이 나가다 보니 살살살살 그 데누르비움 파리시 알바는 원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한 순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덴드로비움들은 잎에 물이 좀 가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호접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걸어져 있으면 물이 떨어지도록 호접이든 덴드로비움이든 착색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류해서 우리가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물이 남아있어서 햇빛을 쏘이면 일소 현상이 온다든가 진무름이 온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새순이나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상처 입거나 자극을 받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빠져나오면서도 조심을 해도 이렇게 뿌리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네, 전자레인지에서 3분이 다 돌아갔고요. 요거 꺼내실 때 토분이 상당히 뜨거워요. 조심하시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얘가 좀 더 부를 겸 이거 꺼내 볼게요. 요거를 그냥 여기 놓든가 식도록 해두고 이거를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지금 그러니까 수태가 조금인 사이사이에 이 아이들이 뻗었고요. 세촉인 아이들의 뿌리거든요. 얘는. 그럼 얘는 지금 기능을 상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몸값이 보시겠어요? 뿌리에 이렇게 활짝되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한 번씩 토분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활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들이 원산지에서는 그 나무 속에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 자연 진리의 생태에 의해서 활짝이 되어서 살아갈 거거든요. 그러나 비가 오고 그 습한 그런 곳이고 그러면서 그 비가 내리면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질소나 이런 것들, 질소 성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액비를 주죠. 가정에서는 이거 떼지 말까요? 뗄까요? 예, 액비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질소, 인상, 칼륨 이런 것들을
보통은 1대1로 섞어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그 비율을 맞춘다기보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뭐 뿌리 활착제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사이사이에 하나씩 조금 하다가 보면 공간이 생기고 얘들도 뻑뻑했었는데 보세요. 조금 벌어지는 거. 예. 그래서 무리하게 또 해주면 그 대신에 이 아이들은 이 안에 낑겨서 예, 자연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겠죠. 예, 낑겨서 제대로 못 큰 거죠.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분주가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걸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분주 안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뚝 떨어져서 분주되면 아쉽죠. 고생했는가 하고 대신에 이거를 분주를 해야 되나 그냥 합식을 해야 되나 거기서 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끄고 한 10분도 더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과정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고 하면 저희가 조금 서두르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중간 끊어가는 경우도 있고 빨리 감기도 해요. 그러니까 혹여나 댁에서 하실 때 이렇게 되더라 하고 시간을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출근을 했고요. 지금 10시 예약이 있고요. 그 예약은 이제 실장님이나 우리 점장님이 하다가 보면 그 시간을 제가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래도 마음이 급하고 저래도 마음이 급한 상황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거를 해나갈 수가 없어서 항상 좀 조급하고요. 네, 마음이 좀 들뜰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는 계속 되어집니다. 뿌리가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안 빼낼 수도 없고요. 이게 워낙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라서 우리가 그 미용실 가면 헤어 이렇게 다루듯이 이렇게도 한 번씩 빼고요. 뿌리가 엉겨 있기 때문에요. 마치 수태가 뿌리인 양 막 한 동체는 일심동체로 달라붙어 있거든요. 적어도 이 애들이 뭐 10년 이상 같이 살았지 싶은데. 또 다시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키친타올로 누르지는 않아요. 근데 키친타올 특성상 이렇게 하면은 물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키친타올로 해서 저쪽으로 옮겨가 볼게요. 네,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뭐 하냐면 이걸 씻는다고 물속에서 미지근한 물에서 20분, 30분 정도 있었어요. 담근 것도 있었고. 그러면 그럴 때는 저는 어떤 걸 쓰냐면 이거 떨어졌어요. 아까 어떻게 하나 뿌리 상한 이랬는데 그 어떤 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냐면요. 먼저 이거를 벌린 다음에 수태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들리세요? 네, 다 불리지 않고 말랐어요.
이게 수태를 우리가 꼭 짠다 하더라도 이게 말라 있는 아이들이 다른 걸 흡수해 주는 거하고는 또 달라서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먼저 넣고요.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하고 수태로 하고 저기 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요거를 하루를 말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막 물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두고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말라 있어요. 네. 그것도 한 방법이고 제가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냥 보통 이렇게 수태를 해놨다가 꼭 짜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꼭을 짜도 또 요거는 한쪽에 거는 여기 말라 있으면서도 조금 물이 있어서 요거 마른 거는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토분이었었어요. 지금 제가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이즈는 높여줘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이 아이가 그 같은 토분이라 하더라도 수태가 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없었던 공간에 이거를 채워 넣으면 이 분 사이즈에서 또 좀 더 살아도 된다는 생각에 일단은 여기 조금 한 사이즈 큰 걸 넣고 싶은데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감싸 줄게요. 수태가 손으로 누르면 누르는 대로 또 한없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제법 이렇게 많이 손에 닿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 밑에까지 꾹 더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누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봉분한 것처럼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분이 작아요. 공중에 이렇게 해서 매달지 않으면 이 아이가 지금 땅에 자꾸 닿거든요. 네, 이게 찍어도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생명체는 여기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여기에도 지금 사실은 생장점이 확실한 거는 여기에요. 요거. 그러나 얘가 붙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분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아이가 붙어 있고 여기에서도 또 촉을 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영양 보면 지금 가을 신초까지는 이게 다 올라온 거예요.